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1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웜의 신박이 라디오 같아서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라디오 DJ가 된 느낌도 듭니다. 저도 이렇게 제 영상 올려놓은 거에 나름대로 제가 우리 시장에서 31년 동안 있으면서 그나마 이제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참 많은 분들이 이 변동성이 심할 때 고통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출퇴근하는 길을 버스를 타고 다니든 지하철을 타고 다니든 아니면 내가 운전을 하고 가든 내가 잘 아는 길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늘 올라가는 그런 산도 등산로에서도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등산을 가더라도 악천후가 생기고 그러면 걱정은 되실 거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주 익숙한 길을 다닐 때는 불안한 마음이 없는데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늘 있는 변동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변동성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뭔가 무서워서 조정받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걸 30년 동안 겪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업의 주가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는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현금 흐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단발성 이슈들 있잖아요. 뭐 정치적 이슈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연평도에서 갑자기 북한에서 포격을 했다 등등. 10년 동안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근데 실제로 올해 이익을 한 50% 그렇게 훼손할 만큼 좀 큰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올해 1억, 내년에 1억, 10년 동안에 총 10억을 버는데 올해 이익 반토막이야. 내년에도 내년까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까지 영향을 줘서 내년에도 5천 그러고 나서 3년째부터는 1억 쭉 하면 이 10년치를 다 더하면 얼마죠? 올해 5천 내년 5천 해가지고 1억이 까졌어도 10년치를 다 더하면 9억이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까지도 이익이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주가는 10%만 빠지면 되는 겁니다. 10%만 빠지면 되는 건데 이런 단발성 이슈라든지 실제 영향을 주는 이슈에도 주가가 과도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반응에 주식을 사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10년치 이익을 바라보고 또 성장주를 투자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앞으로 3년, 4년, 5년에는 이게 미익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 기업한테 수혜가 돼서 구체적으로 이익이 될까 그 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무슨 테마주에 예를 들면 제가 초전도체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 했을 때 상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상장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는데 그런데 주식시장은 초전도체 수혜주 하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면 과연 앞으로 3년 안에 뭔 이익이 발생하려나 보면 계산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다 단발성 반등에 불과합니다. 그 악재의 시장이 주가가 확 빠지는 그것도 말 그대로 비이성적인 하락이듯이 거품이 생기는 그런 테마주도 보면 이거는 비이성적 상승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거를 걸러낼 수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거품에서 주식 사지 않고 그리고 지나치게
주가가 투매가 나왔을 때 거기서 뭐 비중을 줄이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사는 그것만 반복을 하면 경제적 자유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한 10년에서 15년이면요. 그거 매번 이렇게 주식시장이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수익률이 미국도 최근 10년 동안에 14% 정도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8월 5일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주요 기업들 뭐 마이너스 50% 빠지고 뭐 이랬을 때 분명히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 회사의 그 산업 내의 경쟁 우위로 봤을 때 앞으로 10년의 현금 흐름이 탄탄하게 예측 가능하게 발생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요즘 같은 조정은 너무 땡큐죠. 자, 그래서 오늘 기사에서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서학개미 오징어 게임 하듯 주식 투자라고 돼 있고요. 펀드 매니저 이긴 개미 소문에 돈 쓸어 담더니 깜짝 결과. 요 부분에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국 주식을 하든 미국 주식을 하든 이 중요한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요거와 좀 반대되는 투자의 사례가 이 기사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R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싫지만 갈아탔어요. 강남 부자들 뭉칫돈 대이동 요 기사도 다룰 거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돌입했다. 미국에 의해서 영국 중국 또 요 기사들 오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헬로파파님이 쌍둥이 아빠시군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일타쌍피 하셨다 그죠? 힐링 방송이라고 말씀을 해줬고 요즘 이제 시장이 어려운데 많이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많이들 이제 들어와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힐링을 얻어가는 게 이 주식 변동성에 대한 그 속성을 잘 말씀을 드려서 아마 최근에 많이 와서 보신 것 같습니다. 왜 전무님을 좋아할까 생각해 봤는데 30 중반이라고 하셨고요. 이해준이 풀 이라고 하신 분인데 제 개인적으로 보아온 경제적 자유를 이뤘거나 소위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 보면 이기적이고 이타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함과 이타성은 효율성과 생산성, 경쟁 등에 방해되는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어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너무 그렇게 묘사가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리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착하게 살 건가 아니면 영악하게 살 건가.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해 준 걸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계산적으로 보통 모든 사람들은 다 계산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빠는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대5로 각자 부담을 해야 될 때 부담이 아니라 뭔가를 이제 얻거나 할 때 5대5에서 뭔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내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면 아빠는 6에서 7을 항상 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때는 오히려 3에서 2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상은 많은 또 영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악하고 머리 좋고 사업적 수단이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아빠를 봤을 때, 박세익하고 같이, 사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면, 그러면 박세익은 3밖에 안 가져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아빠한테, 아빠 주변의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욕심쟁이라고 하는, 그렇게 저희 업계에도 그렇게 레퓨테이션이 쌓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 건 아니에요. 되게 많은 건 아니고 진짜 말씀하신 듯이 성공한 사람 중에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이 돈, 그죠? money is everything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성공, 주식에서도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빠한테 자꾸만 제안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박세익은 5대5가 아니라 7대3, 8대2 덜 가져갈 거다. 그러면서 많은 제안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많은 제안이. 그런데 배신을 때리고 5대5로 가져가기로 했는데 슬쩍 자기 목 챙겨가고 말했던 거랑 말 바꾸면서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쟤는 안 돼.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도 야 쟤는 안 돼. 그러면서 자꾸만 배제된다는 거죠. 그게 협력의 진화라는 제 투자의 본질에도 써놨던 협력의 진화, The Evolution of Cooperation이라는 그 책에도 거의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 이론처럼.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착한 사람이 뭐 착하게 살면 맨날 이용당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봐도 결국은 약간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게. 참, 이 얘기는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은 계실 건데 최근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김준성 전 리만 브라더스 코리아 대표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분 책도 제 책상에 있을 건데요. 자, 그분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 나오신 거는 제가 보긴 했었거든요. 보긴 했는데 앞에 좀 듣다가 말았었는데 제가 다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자, 김만구님이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화폐전쟁, 숭흥빈이 쓰신 화폐전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화폐전쟁 하면 동명책이 꽤 많습니다. 동명서적이. 근데 이걸 지금 1권에서 5권까지, 5권까지 나왔군요. 제가 3권까지는 봤는데 4, 5 나왔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최신 출시된 5권부터 읽어야 되는지 1권부터 읽어야 되는지 고민돼서 딱 댓글 남기셨다 했는데 1권 반드시 1권부터 읽으세요. 우리가 영화 보면 영화 2권, 2편, 3편 가면 갈수록 좀 1편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책도 딱 그래요. 1편하고 2편에서는 좀 약간 실망스럽고 3편 가도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1편 꼭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5는 제가 못 봤습니다. 요 부분도 말씀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감자 쌤이신데 최슬리가 알려주시는 거 제가 매매하면서 깨달은 거 늘 교훈을 되새겨보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내동매매하게 되는 저를 보면서 허약 멘탈 이 인간을 어찌하리까. 최슬리를 믿었다 안 믿었다 해서 그럴까.
그래서 아직까지 제 계좌는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산 2차전지 주식에 추천해 주신 것들 중에 나름 좋아서 매입하고 물타다 제때 못 버린 것들 뭐 등등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 투자하셔서 그래요. 잘 모르고 투자하셔서. 우리가 스포츠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우리 주식 바닥은 저희 같은 기관 투자가 그 다음에 홍콩의 헤지펀드들, 하이에나 같은 그런 헤지펀드들, 미국의 그 롱텀, 글로벌한 롱텀 펀드들, 소위 말해서 여기는 프로와 아마추어들이 같이 투자하는 곳이에요. 근데 주식을 어설프게 알고 여기 들어와서 돈을 벌 수가 있다? 그거는 제가 투자해 본 제 책에도 써놨잖아요. 20년도에 죄송하지만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준 거지 실력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실력을. 그래서 꾸준히 저희 채슬리 TV 한 1년, 2년 꾸준히 오르는 장도 보고 떨어지는 장도 보고 박스권 장도 보고 그러시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달성하게 됐을 때 그때 내 실력이 이만큼 늘었구나 라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김개똥님이 박세익 전무님 확실히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시군요. 정치 성향은 숨겨도 잘 숨겨지지 않는가 봐요. 라고 쭉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3년 전에 우보 주식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데 저도 정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애기? 네, 제가 아는 정치 상식은 애기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함부로 말씀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이쪽 얘기 듣고 어떻게 하고 저쪽 얘기 듣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게 마치 잘 모르면서 주식 이쪽을 사야 됩니다 하면서 막 몰려갔다가 또 이쪽 아닌가 봐 저쪽인가 봐 그렇게 될까 봐 웬만하면 정치인들도 안 만나려고 하고 정치 쪽은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서 보수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보수 성향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이어서 영국, 중국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돌입이라는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건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웨이모가 로봇택시로 주당 승객을 태운 횟수다. 주당? 예, 한 주 얘기하는 거예요.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하고 그 다음에 피닉스, LA 등에서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의 레벨 4 자율주행 기술로 로봇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벌써 레벨 4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시장을 선점한 웨이모를 겨냥해 아마존, 테슬라 등 경쟁업체도 자율주행 시장에 속속 참전하는 추세이고요.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연구실을 넘어서 사업화 단계로 가고 있고 선진국이 자율주행 관련 법률을 도입하며 전력 질주하고 있지만 한국은 각종 규제로 자율주행 후진국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율주행 업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자율주행 상용화에 나서고 있는데 영국은 지난해 6월 자율주행차법을 제정했고 자율주행차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제조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이 법의 주요 골자다. 이 법 제정에 참여한 마크 하퍼 영국 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운전하는 것과 비교해도 안정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2026년에는 무인 자동차가 영국 내 모든 도로에 나오게 하겠다. 2026년이 뭐 내년인데요.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중국입니다. 약 500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되는 우한시는 지난해 8월 우한시 스마트 커넥티드 카 발전 촉진 조례를 발표했고요. 전기차 보급 등 전통화 부문을 넘어 ICB 분야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겠다는 취지고요. 조례에서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안전요원, 차량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네요. 벌써 우한뿐 아니라 허베이, 베이징의 자율주행 조례도 올해 상반기 공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독일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자율주행에 적극적이고요. 21년 자율주행법을 마련한 독일은 23년부터 일반 도로에서 최대 시속 130km까지 레벨 3 자율주행을 허용하고 있군요. 사실 요 후속 기사에 보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수준인가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사고 나면 어쩔 거야. 한국 자율주행 수년째 시범 운행만 허용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도와 속도 내면 수출 가능하고 한데 사고 나면 어떨 거야. 우리 사회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지하철역에서 우리는 한국의 어떤 청년이 지하철역에서 이 선로로 떨어진 어떤 승객을 구하고 그때 사망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뭐 여론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알려졌는데 당시에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제가 그때도 신문 보면서 보면 혹시라도 그 부분을 도우려고 했다가 그게 또 하나의 뭔가 문제가 될까 봐 그런 거 많잖아요. 보면 혹시라도 내가 도우려고 하긴 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봐. 그런 사회 문화 때문에 거기서 아무도 빠르게 위급 상황을 대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저거 도우다가 내가 다칠까 봐.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게 벌써 한 20년 된 얘기예요. 20년 넘은 얘기인데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온 게 저는 그런 사회적 문화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늘 일본에서 한국은 너무 참 다이나믹하다. 그 사회가 다이나믹한 뭐 새로운 것도 막 시도해보고 막 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게 부럽다 이런 걸 본 적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 우리가 일본화돼 가지고 그죠? 그거 하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이런 문화가 제일 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다가 잠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요.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은 실지만 갈아탔어요. 강남 부자들 뭉칫돈 데이도. 저기 제로투원에 보면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제가 그렇게 인사말을 해놨거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소수의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실체만 갈아탔어요. 강남 부자들 뭉치동 대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 작년 7월 8월 달에 중국 주식에 저희가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게 맞아? 네,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돈이 좀 움직이고 있는가 봅니다. 한번 볼게요. 중국 펀드의 부활, 수익률 깜짝 1위, 추락도 있고 딛고 6개월 44% 수익, 네, 한 요 정도 수익이 수익이 아마 났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 투자자에게 외면받던 중국 주식형 펀드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중국 기술주 급등을 촉발한 뒤에 중국 펀드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중국 펀드 6개월 수익률이 평균 43.56%이고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1.6%, 미국 13%, 일본 6.6%, 베트남 4.3%, 인도는 마이너스 9.6% 기록을 했네요. 와, 이렇습니다. 그죠? 돈 들어오는 중국 펀드. 1년 동안에는 1조 한 3천억 빠졌고 6개월 6천, 그리고 3개월 787억, 그리고 최근 1개월 동안에 2144억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판 M7, 중국판 M7이 뭔지 알아야 되죠. SMIC, 네, 중국 반도체 회사 67%, 알리바바 62%, 샤오미 56%, BID 31%, 레노버 24%, 텐센트 23%, 메이턴 13%. 올해 들어와서는 뭐 샤오펑 이런 회사 있잖아요. 샤오펑 100% 올랐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중국 증시와 펀드 수익률이 반등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9월부터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내수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였는데, 네,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국가가 어떤 정책을 쓰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내수 부양 의지. 연초 저비용 고성능으로 대변되는 딥시크가 공개된 이후에는 중국판 M7으로 불리는 이 테리픽 10, 또 이름이 여기는 테리픽 10이군요. 테리픽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단어를 아마 붙인 것 같은데, 샤오미, 알리바바 등 10개 주도주, 그리고 홍성항생테크가 올해 37%나 올랐고요. 중국 전기차 업체를 탐방한 박연주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에서도 중국의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온 점을 확인했다. 미국 테슬라의 실적 부진을 계기로 중국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부각되고 있고, 미국 주식에만 집중하던 개인 투자자도 중국 주식과 펀드로 적극 돌아서는 모양새다. 22년 8월 이후 2년 반 만에 최대 규모로 지금 지난달에 한 1조 3천억 이렇게 들어왔고요.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며 차이나 펀드런이 발생한 국내 중국 펀드에도 최근 2,144억이 들어왔습니다. 한때 투자자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홍콩 H지수 연계 ELS도 안정권에 진입을 했고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ELS는 22년 기초자산인 홍콩 H지수가 요 한 5,000에서 8,800 구간에서 발행됐는데 현재 8,700이군요. 뭐 대다수 투자자는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작년 초에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이, 그때 ELS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원칙 중에 중간에 돈을 뺄 수 없는 거, ELS 중간에 뺄 수가 없잖아요. 중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해지하게 되면 손실이 되게 커요. 예, 지금 ELS가 마이너스 5% 구간 뭐 이래도 해지를 하게 되면 ELS는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해지도 못해요.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 먹는 거잖아요. 조기 상환했다고 해서 뭐 2%, 3%, 4% 조금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터질 때 마이너스 40 터지고. 그래서 ELS는 좀 잘하는 사람이 해도 한 번씩 터집니다. 저희 업계에서도 몇백억 배우신 분이 ELS도 하시긴 하시는데 그분은 주식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 상품 만들어지고 그 상품에도 제가 보면 한 번씩 보면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는 ELS 그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해서 아마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 함정을 피하는 게 또 하나의 노하우고 실력인데 아무튼 다행인데 어쨌든 작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ELS를 가입하실 분들은 결국은 지수는 올라왔지만 그 제한된 만기 때문에 결국 손실을 피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 중국은 실제만 샤오미 주식은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지난달에 나스닥 종목 다 팔고 차이나 항생테크 ETF로 갈아탔습니다. 와, 대단한 신문이네. 지난달에 해외 투자자들이 몰리는 온라인 카페 뭐 이런 데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타이거 항생테크 여기도 레버리지가 있네요. 레버리지는 65%나 급등을 했다. 뭐 등등 있습니다. 김시욱 NH투자증권 PB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관련 상품을 거의 제한하지 않았는데 요즘 분위기가 바뀌었다면서 미국 비중을 줄이고 중국 비중을 늘리는 자산가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뭐 거래량이 어쩌고 저쩌고 있고 트래픽 10이 M7을 대체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있고 자, 올해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세계를 돌며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 박현주 회장은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 세 가지 핵심 사업 부문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BYD랑 샤오미 등의 발빠른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네요. 다만 세계 AI 산업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조언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김태현 KB증권 반포센터 PB는 과거 중국 주식을 담았다가 아직도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고객이 많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주식을 저가 매수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테리픽 10 중국 IT 관련 기업주 주가 상승이 엄청나. 맞네. 이 terrific이라는 단어를 쓴 게 맞네요. 자, 요렇게 해놓고 발음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제 발음이 좀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좀 내 발음이 왜 이렇게 후져졌지? 방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Terrific. 이 단어를 미국 사람들은 되게 많이 쓰는데 그죠? 와, terrific 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R 발음하고 F 발음하고 사실 우리한테는 좀 없는 발음이기도 하거든요. Terrific 10이 뭔가 봤더니 BYD,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메이턴, SMIC, GD차도 있네요. 바이두, 넷이즈, 그리고 찡동닷컴.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전기선 빌 게이츠와 손잡고 차세대 SMR 상업화 나섰다. SMR이 차세대 에너지 원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기사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체크는 해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님이시네요. 그리고 뒤에 전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 님이시고 앞에는 누군가요? 앞에는 누구 이름이 안 나오네요. 자, HD 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 HD 현대중공업이 최근 미국
SMR 기업인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고, 협약식에는 정기선 수석 부회장과 원광식 현대중공업 해양에너지사업 본부장이시군요. 그리고 크리스 러베크 테라파워 최고 경영자 CEO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나트륨 원자로는 테라파워가 개발한 4세대 소듐 냉각 고속로이고, 고속 중성자를 핵 분열시켜서 열을 발생하게 하고 그 열을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네요. 되게 어렵다, 그죠? SMR 가운데 안전성과 기술 완성도가 높으며 기존 원자료 대비해서 핵 폐기물 용량이 40%가량 적은 게 특징이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현대의 생산 기술력과 테라파워의 SMR 기술력을 더해 나트륨 원자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현대는 여기에 탑재되는 주기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제조 기술을 연구하고, 나트륨 원자로는 육상에 설치돼 전력을 생산하는 데 쓰인다. 테라파워는 선박에도 사용할 수 있는 SMR의 다른 종류인 용융염 원자로를 개발 중이고, HD 현대가 2030년까지 개발하는 선박용 SMR 모델도 MCFR이고, 기존 벙커CU랑 액화천연가스 대신에 SMR을 원료로 추진하는 선박을 미래의 먹거리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제가 뭐 핵잠수함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요. 핵잠수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선박도 이 SMR 이런 기술을 통해서 다 선박도 나중에 이걸로 바뀌려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에 IMO라고 국제해상기구에서 저유황 류를 쓰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서 에코 선박, 친환경 선박, 그런 선박에 대한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노후 선박을 교체할 때 에코 선박인데, 한 20년 뒤가 되면 전부 다 이런 SMR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선박으로 다 바뀌려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입니다. 펀드 매니저 이긴 개미, 소문에 돈 쓸어 담더니 깜짝 결과가 어떻게 됐죠? 수익률 처참이라고 되어 있네요. 뭔 얘긴가 봤더니 작년 2배 뛴 코덱스 수학개미 올 들어서 24% 내리면 곤두박질. 코덱스 수학개미라고 한번 기사에서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사 내용을 그냥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수학개미가 많이 투자한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ETF가 올 들어 고전하고 있는데, 지난해 100%에 가까운 수익을 내며 전체 주식형 ETF 가운데 1위를 차지했지만, 최근 기술주 중심의 주가 하락의 성과가 급격히 나빠졌다. ETF 정보업체에 따르면 코덱스, 미국 수학개미군요. 미국 수학개미. 다시 한번 쳐볼까요? 코덱스 미국 수학개미 하니까 딱 나오네요. 미국 수학개미. 네. 이겁니다. 미국 수학개미. 어제 미국 주식들이 많이 올라서 오늘은 3.76인데, 뭐예요? 25,40원이었군요. 12월 달만 하더라도 25,40원이었고, 작년 초에는 9,940원이었었네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요 정도 빠졌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시가총액은 보니까 1,862억이네요. 다시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버리지를 제외한 전체 주식형 ETF 가운데 네 번째로 손실이 컸고요.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도 같은 기간 18.6% 떨어져서 수익률 하위 13위를 기록을 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 기술주가 미국 증시 하락을 주도한 영향인데, 두 상품은 국내 투자자가 많이 사들인 미국 주식에 속하고, 이 서학개미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 보관 금액 상위 25개 기업을 담는데, 우리나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제공하나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가분들이 가장 많이 산 25개를 담는다고 합니다. 요 ETF가. 남들이 뭐 많이 사나 그렇게 알고 싶으면, 뭐 많이 사놨나 알고 싶으면 미국 주식 요거 보면 되네요. 이거 ETF 이렇게 클릭해보면 다 보유 내역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엔비디아가 보유 비중 19.89. 와, 엔비디아 20%군요. 테슬라가 17.6%. 애플도 많네요. 애플 11% 등. 기술주로 선호하는 국내 투자자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는 투자 금액뿐 아니라 최근 순매수 금액과 재무적 요소 등을 고려해서 담는다고 합니다. 국내 투자자가 선호하는 종목이라도 단기 순이익 3년 이상 적자 기업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브로드컴 이거 괜찮네요. 네, 그러면 좀 테마주들, 또 양자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사셨다는 주식 검색해보고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재표 보면서 그런 거를 이제 제외시켜주니까 이건 괜찮네요. 보니까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자, 제외하는 시기라서 브로드컴이 16.7, 알파벳이 16, 테슬라가 16, 팔란티어 16 등 기술주 비중이 큰 점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서학개미 포트폴리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에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의 지난해 수익률은 98.6%로 주식형 ETF 중에 가장 높았고, 펀드 매니저를 이긴 서학개미 포트폴리오로 입소문을 타 자금이 밀려들었다. 진짜 보니까 우리보다 잘했네요. 지난해 11월 203억 원 순유입을 시작으로 12월에 891억, 1월에 955억이 들어왔고 수익률이 악화한 지난달부터는 자금 유입이 뚝 끊겼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빠졌을 때 사셔야 되는데, 기술주 중심의 미국 증시 하락이 이어질지를 판단하려면 S&P 500 지수의 PR에 주목해야 되고,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S&P 500 지수의 PR이 19.6배를 유지하면 단기 과열 해소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면 모멘텀이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몰려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때부터 사모으는 게 맞는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체슬리 AI 시스템을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미국 주식을 바이 앤 딥스 해야 되는 그 신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신호가 작년 8월 5일에 발생한 이후로 이번에 처음 발생했어요. 또 3월 11일, 3월 10, 미국 기준으로 3월 10, 3월 11일. 어젯밤이 3월 12일이죠. 그러니까 3월 10, 3월 11일 요렇게 이틀 연속 매수 신호가 발생했었더라고요. 했습니다. 그 신호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에 주말 영상으로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 신호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PR에 주목해야 되고, 그렇죠. PR이 좀 싸지면
단기 과열 해소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면 모멘텀이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 자, BTS 블랙핑크 컴백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JYP 이달 들어서 17% 급락, 어닝 쇼크에 엔터주 투시마카라고 되어 있고요. 블랙핑크, 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주가가 이달 들어서 주춤을 하고 있고, 대형 아티스트들의 활동 재개와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 상승세가 끊긴 모습인데, 일부 엔터사가 지난해 시장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을 거두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가운데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도 식어서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올해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정된 만큼 실적 성장이 본격화하면서 주가도 재차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뭐 이게 핵심이다, 그죠? 누구죠? BTS군요. 엔터주, BTS, 블랙핑크 등 활동 재개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5월쯤 되면 한알령도 풀 계획이다. 그런 기대도 있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실적이 약간 미스했다는데, JYP 같은 경우에 4분기 영업이익이 369억으로 시장 컨센 389억보다 살짝 밑돌았네요. 안도영 한투연구원은 지난주부터 엔터주가 조정받고 있는데 차익 실현 수요가 증가한 게 원인이고, 주가가 저점 대비 평균 74% 오른 상황에서 최근 국내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돼서 이를 회피하려는 수요가 자극됐다. 2017년부터 지속된 한알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도 점차 식어가고 있고, 중국과의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형성됐지만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다. 다만 올해 BTS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블랙핑크도 완전체 활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요 엔터사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올해 엔터사사 4곳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6,800억으로 작년에 3,800억 대비해서 78%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를 반영해서 올랐다가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조정받으면, 그죠? 네, 그러면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워미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죠? 조폭들이 옆에다가 착하게 살자라고 적은 걸 저희 어머니도 재밌다고 언젠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네, 세상은 착한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이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착하게 사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